네, 12월 6일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리액트에 관해서 전반전이 끝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전을 점검하는 의미로요. 우리가 HTML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데모 페이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SCSS에서 봤었던 데모 페이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리액트로 포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페이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전에는 우리가 그 한 페이지 만들 때 한 2, 3일씩 걸렸잖아요. 한번 해봤던 거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해도 되겠죠. 왜 싸지? 하여튼 목표는 하루에 한 개예요. 그래서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 자체가 스텝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양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성만 달라지는 거지 HTML이나 CSS 코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드를 10분 재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했던 거 갖고 계시다면은 복붙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재구성하다 보니까 사뭇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어제 드렸었던 리액트 앱.bat 파일 다시 드렸죠. 네. 어저께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었죠. 그 패키지.json 파일을 직접 한번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거 해결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 걔가 쓸데없이 이제 .git이라는 폴더를 이제 내포하고 있어서 용량이 좀 쓸데없이 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폴더도 지우게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완전체예요. 그래서 얘를 cmd로 여시고요. 파일을 이제 오늘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걸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리액트 앱 10번 푸드로그 데모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한참 걸리니까 그냥 켜놓으세요. 브라우저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 끝났고 이제 2번 단계로 얀 베리로 변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PNP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얀 rc.yml이랑 패키지.json 파일 수정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OK라고 찍어놨고요. 다시 한번 얀 인스톨, 그리고 필수 패키지, 종강 때까지 뭐 추가적으로 패키지 설치할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git 관련 파일들 정리,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시작.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셔갖고 프로젝트 뭐 삭제할 거 삭제하는 그 정도 과정만 진행하시면 이제 손댈 거 없어요. 네. 오늘 낮에 이거 만들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지금 열었고요. 잠깐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뭔가 좀 다운로드 받고 있어서 이거 정리된 후에 진행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이미지 폴더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제가 SN용 IMG라고 넣어놨고, 퍼블릭용 IMG라고 해서 이미지 폴더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젝트는요. 퍼블릭 폴더 안에도 IMG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rc 밑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img라고 폴더 만들어 주세요. 이미지 폴더가 오늘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차이는 이따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퍼블릭용 IMG에 있는 그림들을 같은 위치 폴더에다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SN용 IMG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또 해당 폴더에 배치하시고요.
그래서 퍼블릭 폴더 안에 img가 있고 파일들, src 밑에 sh 밑에 img가 있고 파일들, 이렇게 나눠서 배치하셔야 돼요. 자, 정리가 됐으면요, 이제 기본 형태부터 준비를 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파일들을 여기저기 예제들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일단 복사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첫 번째가 globalstyles.js. 제일 근접한 게 우리가 그 UI 하기 전에 그 어저께 했었던 단어 말고 그 전 단원에서 화면 레이아웃 구성했었던 거 있잖아요. 박스만 배치해서 화면 레이아웃 구성했던 거. 그 예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globalstyles.js, mediaquery.js, meta.js. 이 globalstyles.js는 사이트의 전역 스타일을 담당하는 파일이고요. mediaquery.js는 말 그대로 반응형 기능을 만들기 위한 모듈이었고, meta.js는 페이지 상단에 들어갈 그 SEO 관련된 기능이었죠. 기존 기존 프로젝트들에서 복사해서 가져오신 후에 약간의 수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배포 자료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파일들에 숫자를 이렇게 쭉 매겨놨어요. 숫자를 쭉 매겨놨어요. 실제 파일을 만드실 때 숫자를 적용해서 파일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파일 이름은 globalstyle.js, mediaquery.js, meta.js, app.js, index.js예요. 근데 이 숫자는 뭐냐? 코딩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양이 많아지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순서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셨던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리액트 들어와서. 그거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자료 안에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드리는 게 괜찮겠다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다음에 중간축 B고 8번, 9번 있죠. 4, 5, 6, 7이 없잖아요. 4, 5, 6, 7은 그러면 여기 폴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일단 globalstyles.js입니다. 전역으로 적용될 기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styled component 안에 create global style이라는 애를 가져왔었어야 되고요. 전체 CSS를 리셋하기 위해서 styled reset 얘도 가져왔고요. 따로 설치하실 거 없어요. 아까 그 명령어가 다 알아서 설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셋을 먼저 걸면은 얘가 reset CSS를 적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태그에 폰트 패밀리 노트 산스 KR, 이거는 구글 웹폰트에서 가져오는 애였죠. 이거는 구글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져오려면 우리가 구글 웹폰트 참조 코드도 넣어야 돼요. 그건 메타.js에 들어갈 거예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잡고 바디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 0으로 없애고 A 태그 밑줄 빼고 까만색으로 처리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서 쓸 거잖아요. 뭐 여기 뭐뭐뭐.js, 뭐뭐뭐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어떤 CSS 코드가 얘한테만 적용되는 거면은 이 안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짜시면 돼요.
근데 어떤 CSS 클래스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줘야 된다. 여기저기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명시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적용한 이 클래스는 다른 데서 클래스 네임 속성으로 참조시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JS 파일들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 JS 파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공통으로 써야 되는 클래스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js. 기존 코드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 이미지는 지금 여기서 적용 안 할 거니까 주석으로 막아놨고, 여기까지 쭉 가는 것도 기존 코드 똑같이 썼어요. 미리 보기 이미지 널 한 거 하고요. 제목만 예의상 바꿨고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었던 이 meta.js를 보면은 구글 웹 폰트를 참조하는 값을 기존에 이미 넣어놨었어요. 오늘 예제는 폰트 어썸, 아이콘 폰트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 폰트를 참조하기 위한 CSS 코드도 추가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추가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폰트 어썸 사용하는 이 코드도 우리 예전에 HTML 데모 페이지 만들 때 이미 사용했었던 코드예요. 네, 예전 파일 또 뒤적뒤적 하시려면 또 시간 좀 걸리시니까 요거 링크 코드는 제가 톡방에 넣어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계속 준비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미디어 쿼리. 요거는 기존 코드 그냥 썼습니다. 반응형 웹에 대한 그 기준 사이즈 정의한 거죠. 오늘 새로 드린 파일들이요. 코드는 지금 스텝 1에서는 코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제가 주석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은 있어요. 주석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드린 거에 4번은 없네요. 제가 4번은 그 넘버링을 중간에 깜빡하고 건너뛴 거예요. 대부분 사이트 만들면 일단 3단 레이아웃부터 잡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은 이제 공통이니까 헤더, 푸터 이렇게 만들고, 여기 메인 영역은 메뉴 클릭했을 때 확확 바뀌어야 되니까 리액트에서는 여기서 라우트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페이지들을 쭉 라우팅해서 이제 URL을 정해주면 되는데, 오늘은 한 페이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메인이라는 이름의 페이지 하나만 낼 거예요. 전에 우리 레이아웃 데모 했을 때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헤더하고 푸터부터 먼저 추가를 하자고요. 공통 영역이니까 컴포넌츠라고 만들고요. 폴더 여기에 header.js 또 footer.js. 자, 기본 잡아주고 헤더도 기본 잡아주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헤더하고 푸터를 전부 다 완성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요. 헤더와 푸터의 자리만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에 이렇게 기본 코드 나왔죠? 주석으로 조금 정리하고요. 일단은 헤더에 들어갈 배경 색깔만 정해놓고 여기가 헤더다라고만 적었어요. 이 정도는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푸터도 마찬가지예요. 푸터도 이렇게 기본 코드 만든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주고 여기는 푸터다만 적어놨어요. 배경 색깔은 그냥 주시고 싶은 거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중앙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페이지스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서 메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메인 폴더 안에는 index.js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거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임포트 할 때 폴더 경로까지만 지정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index.js가 임포트가 돼요. 전에 실습했었던 게요.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화면이 중앙으로 나눠져 갖고 위쪽에는 그 음식에 대한 목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About Me라고 해서 자기소개 글이 있었어요. 요거 전체가 지금 메인 페이지인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요만큼 영역을 별도의 컴포넌트로 쪼개고 여기를 별도의 컴포넌트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메인의 본체가 인덱스, 상단 부분은 푸드 리스트, 하단 영역은 about me. 이렇게 쪼갤 겁니다, 이따가. 이걸 대비해서 일단 메인 폴더 안에 index.js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이 인덱스가 소문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기본 코드 완성할 때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름도 소문자로 인덱스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만드실 때 여기도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줄게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중앙 영역에 여기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디폴트 프롭스는 지금 당장 안 쓸 거라서 뺐고요. 자, 이렇게 항목들을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index.js로 와서요. 자, index.js 코드 정리하고 index.js 코드 정리하고 얘가 프로그램 본체죠. 그 다음에 라우팅 처리를 위해서 브라우저 라우터 참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역 스타일과 헤드에 들어갈 메타도 참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기존에는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 앱만 들어 있었는데 글로벌 스타일하고 메타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app.js예요. 얘도 싹 정리해야겠죠? 이 파일의 용도는 화면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녀석이에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들어둔 템플릿에서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면 중앙 영역 라우팅을 해줄 거죠. app.js에서요. 그래서 라우팅 처리를 위한 거 들어가고 상단과 하단을 위한 헤더부터 그리고 아까 만들었었던 메인 임포트 대상 경로가 폴더 이름일 때는 그 폴더 안에 있는 index.js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구현 부분 위아래에다 헤더부터 넣어주고 중앙 부분은 라우팅 처리해주면 되죠. 메인으로 걸어서요. 디폴트 프롭스는 여기서는 안 씁니다. 지금까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실수했었던 것 중에 좀 앞으로 써먹을 만한 것들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작업을 위한 상단, 중앙, 하단 영역 나누기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2교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가 들어갈 기본 자리들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통 요소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더하고 푸터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할게요. 글자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헤더예요. 자, 헤더에 적용한 배경 색상은 일단 지울게요. 네, 배경 색깔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영역에 그림자를 하나 줄게요. 이렇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생겼어요. 자, 그리고 스크롤 때도 헤더 영역이 상단에 고정되게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상단 고정을 위해서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탑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위드스를 100% 줬습니다. Z 인덱스를 9000 정도 주면은 다른 거 뒤에 안 가리겠죠? 배경 색깔을 지워놨기 때문에 지금 투명한 상태니까 메인 영역 겹친 게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부여를 했어요. 자, 비포. 포지션을 주면은 다른 애들이 그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 색깔을 제가 주석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니까 메인이 겹친 게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배경 색깔 일단 흰색으로 줬어요. 메인 쪽은 조금 있다가 그 패딩 줘갖고 겹치는 만큼 밀어낼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 그림자는 가로를 가득 채우는데 메뉴 영역 자체는 넓이를 좀 제한 뒀었죠, 우리. 그래서 이 전체 컨테이너는, 이 헤더 컨테이너는 가로를 가득 채우지만 안쪽에 div 태그로 넓이를 제한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까 글로벌 스타일 작성하면서 거기에 컨테이너라고 맥스 위드스 1200픽셀짜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갖다 쓰는 거예요. 컨테이너 이렇게요. 자, 그러면 100%로 했을 때 전체 넓이는 가득 차지만 헤더 영역의 넓이는 제한되어 있죠. 자, 이제 요 가운데 영역에 왼쪽에 햄버거 버튼, 가운데 로고, 끝에 또 메일 버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에 했었던 거 모양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관련된 태그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제목을 날리고 넣어줄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존에 작업하셨던 코드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콘 쓸 때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 네임인 것만 변경하시면 돼요. 링크는 그냥 다 A 태그 걸었어요. 여기서 지금 페이지 이동이 발생할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 버튼, 로고, 메일 버튼 집어넣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잡아주자고요. 자,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아이콘 컨테이너, 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요 세 가지 요소들이 가운데로 정렬돼야 되니까, 그리고 가로로 배치돼야 되죠. 이 컨테이너를, 클래스를 추가할게요. 이 안에 있는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로 배치되겠죠. 그리고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면은 세 개가 동일 간격으로 쫙 퍼지죠. 이제 아이콘 버튼이라고 해서 양쪽에 햄버거 버튼과 이메일 버튼에 대해서 글자 크기, 굵기, 여백,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효과. 이 안에 있는 아이콘 버튼한테 글자 크기, 굵기, 여백, 색상 효과,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넣어주고요.
로고, 사이트 제목이죠? 로고에 대해서 글자 크기랑 위치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는 마무리를 했어요. 자, 전체 넓이 1200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작업하기 전에 넘버링 순서에서는 푸터가 2번으로 돼 있는데 app.js를 먼저 오세요. 왜냐면은 지금 메뉴바의 영역이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app.js에서 가려지는 만큼 밀어줘야죠. 죄송해요. app.js가 아니라 페이지 안에 메인, 그 안에 인덱스요. 인덱스. 자, 여기에 지금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가려지는 만큼 여백을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가려지는 만큼 패딩 탑을 먹었으니까 밀렸죠. 이렇게 잡아놓고 푸터 작업해야 푸터 작업이 편해요. 자, 요것만 준 상태에서 이제 푸터로 가겠습니다. 자, 푸터에도요, 상단에 테두리를 하나 거줬고요. 회색으로. 그리고 배경 색깔은 막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색으로 테두리 하나 가 있어요. 자, 이제 태그 부분인데요. 푸터도 이 전체 여백에 맞춰서 넓이를 제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div 하나 넣어주고 클래스 네임은 아까 준비했었던 컨테이너. 여기다 이제 내용 작성하면은 넓이가 제한되죠. 여기 섹션이 3칸으로 나눠지거든요. 푸터의 섹션이 3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칸으로 나누기 위해서 푸터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div를 잡아서요. 얘를 3개를 넣었어요. 각각 푸터, 블로그 포스트, 그리고 파퓰러 태그 라고 해서 섹션 3개를 잡아줬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푸터 칸에는 그냥 p 태그로 단순히 텍스트만 좀 넣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는 목록정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에는 목록정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li 태그 넣고 링크 넣고 그리고 이미지. 자, 그냥 태그는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지금 뒤에 에러 나는 이유가 있어요. li 태그 넣고 링크 안에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넣고 간단하게 제목과 약간의 글 내용. 요걸 한 세트로 해서 얘를 2개를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에 지금 변수값 출력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사용하려면 이미지 파일도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임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이 들어가죠. 에러 안 나고요. 자. 처음부터 웹사이트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 대표적인 게 로고, 아이콘, 버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src 폴더 안에, src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폴더 구조는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src 안에 있는 이미지는 웹사이트를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그냥 고정 이미지로 절대 바뀔 일이 없는 이미지로 사이트에 내장되는 이미지예요. 이런 걸 쓸 때는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왜 넣은 거냐? 실제 웹사이트 작업할 때 저 퍼블릭 폴더에다 그림을 넣으실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퍼블릭 폴더의 용도가 뭐냐면은 우리 페이지 주소가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슬래시 한 다음에 경로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로봇.txt라고 입력하면은 로봇.txt라고 입력하면 일단 여기까지의 주소가 의미하는 게 퍼블릭 폴더예요. 이 퍼블릭 폴더 안에서 주소가 매칭되는 게 있는 파일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라우팅 해놓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퍼블릭 폴더 안에 img라는 폴더를 넣었으니까 이 폴더의 주소는 /img가 되겠죠. 여기에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img 밑에 salmon.jpg라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주소로 직접 접속이 돼요. 이 폴더에 있는 역할이 뭐냐면요. 스텝 3에서 전에 우리가 코딩할, 요 페이지 코딩할 때는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다 넣었다고요. 근데 이따가 푸드리스트랑 페이지 본문 영역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은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페이지 본문 영역을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은 오늘 그 예제 파일 중에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스텝 3에서요. 이 파일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dataset.js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화면에 보여줄 컨텐츠들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럼 얘를 이따가 임포트 하면은 요 데이터를 쪼르르 가져올 수 있죠. 우리 기존 예제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게 몇 개 있었죠. 그럼 이제 얘는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임포트를 해서 가져올 거지만 나중에는 요만큼의 제이슨을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AJAX로. AJAX로 컨텐츠를 백엔드한테 받아오면은 백엔드는 그림은 직접적으로 못 줘요. 대신에 그림 파일이 들어있는 URL을 줘요. 백엔드한테 어떤 컨텐츠를 받았는데 그 컨텐츠 중에 화면에 디스플레이할 이미지 주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백엔드한테 이미지 받으면 여기에 http 뭐 로컬호스트 우리는 지금 3000이잖아요. 그럼 백엔드는 뭐 3001번을 쓰던가 해서 완전한 형태의 주소를 줄 거예요. 이거를 src img 태그에 src 속성에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 파일들은 퍼블릭 폴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가 직접 갖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백엔드가 없으니까 이 퍼블릭 폴더를 백엔드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두 세트를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태그 목록정의 태그를 넣은 다음에 목록정의 태그로 몇 가지 태그들을 쭈르륵 놨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요 태그들은 기존의 HTML에서 실습하셨던 코드랑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바꿨어요. 여기 요만큼의 푸드 아이템 요 세 덩어리 있죠? 푸터 아이템 요 세 덩어리는 기존의 HTML 작업할 때 실습하셨던 그 코드에서 토시는 바꿨네요. 클래스 네임. 요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푸터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컨테이너 안에 넣었으니까 전체 넓이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제 푸터 컨테이너 안에 있는 컨테이너한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럼 컨테이너 안에 푸터 아이템이라고 세 덩어리가 있었는데 가로 배치가 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푸터 아이템들. HTML 태그 구조 보면 푸터 아이템 3개가 있었잖아요. 이 3개한테 동시에 플렉스 1을 줍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화면 넓이를 1대1대1로 가져가요. 패딩 15픽셀 정도 줘서 약간의 여백 확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아이템의 H3, 여기도 H3, 그 밑에도 H3로 제목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푸터 아이템 안에 있는 H3 태그한테 글자 크기, 굵기, 여백,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대문자 표기. 그럼 제목 텍스트 잡혀졌죠? 자, 이제 첫 번째 푸터 아이템의 P 태그. 첫 번째 푸터 아이템이라고 하면 푸터 아이템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nth child의 1. 그래서 이 푸터 아이템에 end 걸고 nth child 1. 그 안에 있는 p 태그. 글자 크기 line 8 좀 잡아줬고요. 굵기는 300으로 기본값보다 좀 더 얇게 했어요. end nth child 2. 마지막 거 end nth child 3. 이렇게 하면 각각 영역이 1, 2, 3 지정이 되잖아요. 자, nth child 2 안에는 블로그 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li를 거쳐서 a 태그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A 태그한테 바로 가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A 태그한테 A 태그의 영역이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만큼이에요. 이 안에 그림과 텍스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럼 그림하고 텍스트가 가로 배치되겠죠. 상하 마진 2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 여백을 10 정도 줘서 상하 마진 좀 띄워놓고 좌우 여백 좀 잡아줬고요. 이 안에 있는 이미지 너무 크죠 지금. A 안에 있는 이미지는 사이즈 65, 오브젝트 픽 커버, 마진 라이트 10, 글자 옆으로 좀 밀어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제목,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컨텐트라고 있죠.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은 글자를 좀 굵게 잡아주고요. 글자 크기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텍스트를 아래로 좀 밀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컨텐트는 라이네이트만 1.2로 잡았어요. 그러면 글자가 좀 굵어졌고요. 컨텐츠는 아래로 좀 밀렸죠. 자, 태그들. nth child 3번 안에 있는 태그스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li 태그들입니다. 얘네들을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잡아줘요. 다 가로 배치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주면은 HTML일 때랑 그 다음에 리액트일 때 한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스판 태그처럼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TML 코딩을 했을 때는 여기 줄바꿈 돼 있죠. HTML에서 줄바꿈은 띄어쓰기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태그하고 태그 사이가 띄어쓰기 한 것처럼 이어지니까 li 태그 사이사이의 간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띄어쓰기만큼. 근데 리액트에선 태그 줄바꿈을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억지로 좀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의 배경 색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쵸? 공간이 하나도 없죠. 일단 배경은 까마니까 글자 색깔 흰색, 그리고 안쪽 여백을 좀 줘서 글자 간의 여백을 좀 잡았어요. 지금 요거는 li 태그 공간이 이만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여백이 생긴 거지 태그하고 태그 사이에 여백이 잡힌 건 아니에요. 태그랑 태그 사이를 잡아주려면 마진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습했던 거는 마진 보통만 줘서 아래만 띄워놨어요. 왜냐면은 HTML 줄바꿈 되는 과정에서 그 줄바꿈 자체를 띄어쓰기로 인식하니까 사이를 띄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5픽셀씩 밀게 시켰어요. 글자 크기 13. 그래서 글자 크기 좀 줄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푸터 완성했고요. 자, 메인 쪽에 컴포넌트를 또 두 개를 만들 겁니다. aboutme.js, 그 다음에 foodlist.js. aboutme에서도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간단하게 배경 색깔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안에는 여기는 about me다 라고 해서 제목만 좀 잡아줬어요. 푸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배경 색깔 잡아주고 가운데 제목만 좀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index.js, 현재 인덱스 영역에 이렇게 메인이라고 글자만 들어가 있는데 인덱스 영역에서 화면 구성을 위한 컴포넌트를 좀 전에 만든 거 두 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용 영역도 넓이가 제한돼야 되니까 컨테이너 클래스 주고 푸드리스트와 어바웃미를 넣습니다. 그럼 하나로 만들어져 있던 메인 영역이 안에 두 개 영역으로 세분화된 거죠. 안에 이렇게 푸드리스트와 어바웃미로 세분화됐겠죠. 이제 이 가운데만 채워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9시에 뵐게요. 자, 그럼 다음 내용 진행하기 전에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자, 그 데이터셋 안에 푸드 리스트라고 하는 JSON 배열, 일련 번호, 제목, 내용, 표시할 이미지 이렇게 들어있고, about me 안에 화면에 보여져야 될 항목들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컨텐츠 파일이에요. 이걸 제가 파일을 압축해서 톡방에 넣어드렸습니다. dataset.zip이라고 넣어드렸고요. 이거를 src 폴더 안에 바로 배치해 주세요. src 폴더 안에 바로 배치해 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이 dataset.js를 나중에 우리가 AJAX 접목해서 백엔드로부터 받아오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페이지를 만들 때는 프론트엔드가 만드는 거는 결국 껍데기예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작업하실 때 화면에 보여줄 텍스트 같은 거 다 타이핑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당초. AJAX를 접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거를 참고하셔서 화면에 보여질 내용을 별도의 제이슨으로 구성한 다음에 끌어오게끔 구성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에서요, 메인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에서 이 데이터셋 파일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푸드리스트와 어바웃. 이거를 이 푸드리스트와 어바웃 미라고 하는 컴포넌트한테 넣어줄 거예요. 이 푸드리스트한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푸드리스트를 넣어줄 거고요. about me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about me를 넣어줄 거예요. 중간에 구분선 하나 들어갑니다. 이 구분선을 위해서 CSS 하나 또 추가해 주고요. 배경 색깔은 접어 줄게요. 자, 지금 이 데이터셋 파일을요, index.js에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분할해서 각각 푸드리스트와 어바웃미로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푸드리스트에서 데이터셋을 임포트하고 어바웃미에서도 임포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얘네가 직접 임포트를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임포트 구문을 푸드리스트에서 직접 해버리면 인덱스에서 얘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자급자족하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한 번 임포트해서 전달을 했어요. 임포트 횟수 한 번. 만약에 이 컴포넌트들이 안에서 데이터를 자급자족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임포트, 여기서도 임포트. 각각 한 번씩 총 2번 하게 되죠. 나중에 이거를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엔드한테 받아온다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한다는 건데 통신 2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구현 방식인데 어떤 페이지 안에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뭔가 보여줘야, 컴포넌트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보여줘야 될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이 파일들이 각각 이제 백엔드랑 연동하게끔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 뭉탱이로 만든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한 번만 땡겨오고 그걸 쪼개서 각각 넣어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나은 방법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푸드 리스트부터 가죠. 자, 일단은 컨텐츠부터 뿌려볼게요. 이 푸드 리스트의 요 괄호, 얘한테 풀옵스로 지금 데이터라는 애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줘야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의 기본값을 잡아주는데 빈 배열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전달되는 요 데이터는 요거거든요. 푸드리스트 요거.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기본값을 빈 배열로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점 맵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이 V가 의미하는 게 여기로 전달되는 요 데이터가 이 푸드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고요. 이게 배열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V는 요거 한 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V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 안에서 컨텐츠를 뿌려주면 돼요. 푸드리스트 컨테이너가 지금 들어있고요. 아, 여기 목록 정의할 거니까 UL 태그 빼먹었네요. UL. 클래스 네임은 푸드 갤러리라고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갈 li 태그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i 태그 들어가죠. 클래스 네임은 푸드 아이템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으로 처리할 때 키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중복되지 않는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는 만만한 게 i니까 i 같다 했어요. 얘가 이제 일련 번호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백엔드한테 받아온다는 걸 가정한 데이터죠.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 역할하는 게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거 없으면 백엔드 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값이 id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넘버 혹은 무슨 넘 뭐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아니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번호라 그래서 시퀀스를 줄여서 SEQ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SEQ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거의 ID라고 붙여요. 어쨌건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련 번호 값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쓰셔도 돼요. 여기서는 v.id라고 잡으면 되겠죠. li 태그 안에 링크 넣는 건 국룰이라고 했습니다. div 클래스 네임을 잡고요. 이 안에 들어갈 img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잡아주고요. 자, 이제 데이터셋 닫을게요. 여기서 img src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임포트를 안 했잖아요. 대신에 얘가 받아온 데이터 파일 안에 이미지에 대한 경로가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이걸 뿌려주시면 돼요. v.img 자, 그 밖에 이제 푸드 컨텐트라는 클래스 안에 제목과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코딩하면 컨텐츠 갖다 반복 도는 거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와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클래스 CSS 잡아주자고요. 자, 갤러리 영역이죠. 푸드 갤러리 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게요. 그럼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리고 줄바꿈 허용합니다. 자, 플렉스 줬고요. 근데 아직은 개당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다 줄바꿈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플렉스 아이템한테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가지면
자식이 아무리 위드스를 줘도 부모가 자식 사이즈에 강제로 개입해요. 그거를 해제하려면 플렉스 논으로 줘야 돼요. 그럼 자식이 꿋꿋하게 자기 주관을 지켜요.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넓이를 25%씩. 그럼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다는 거죠. 부모가 줄바꿈을 허용했으니까 4개가 차면은 아랫줄로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줄에 4개씩. 아직 이미지 크기 정리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여백 좀 잡아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링크, 디스플레이 블록 줬어요. 링크의 디스플레이 블록은 국룰이죠. 그림을 포함하기 위한 IMG 래퍼가 있어요. IMG 래퍼는요, 넓이는 일단 100% 줘요. 높이는 360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삐져나가면은 잘라버렸어요. 이미지가 삐져나가면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이미지가 다 잘려있죠. 실제 이미지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벗어나간 만큼 잘려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미지 크기를 넓이 100%, 높이 100%, 넓이 100%, 높이 100%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들에게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요거 보시면 그 비율이 원본 사이즈하고 좀 안 맞아서 이미지가 좀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 Y자도 지금 좀 찌그러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주면은 비율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미지 사이즈를 잡아주죠. 아까 좀 똥똥하던 애가 좀 바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한테 트랜지션을 걸어줍니다. 왜 트랜지션을 걸었냐? 링크에 IMG 래퍼 빼고요. 링크에 들어가요.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셔도 돼요. 링크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사이즈를 1.1%로 확대. IMG 래퍼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없다면 그럼 잘라내지를 않을 테니까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 커져요. 근데 부모 태그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은 벗어나는 부분이 잘리니까 안에서 확대가 되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 거죠. 자, 이제 푸드 컨텐츠 안에 제목과 내용. 이거는 한 방에 갈게요. 자, A 태그 안에 푸드 컨텐트 안에서 여백, 텍스트 라인 센터. 뭐 이런 거 부여해서 이렇게 글자들 배치했고요. 이제 배경 색깔 노란 거 필요 없으니까 배경 색깔 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위쪽이 정리가 됐죠? 자, 여기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이 UL 태그가 갤러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UL 태그 밑에 페이지 번호를 위한 목록정에 넣습니다. 전으로 가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다음 페이지. 목록정의 태그니까 지금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오겠죠. 자, 또 CSS 잡아보죠. 갤러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드 갤러리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로 배치하죠.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센터로 주면은 가운데 몰리죠.
자,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 지금 목록정이잖아요. 목록정의 태그가 개당 사이즈 32. 액티브라는 클래스.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에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줘놨거든요. 내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액티브라는 클래스한테만 배경 색깔 까만색, 그 안에 링크, 글자 흰색. 자, 이 li 태그 안에 있는 모든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a 태그 안에 글자밖에 안 들어있어요. 플렉스 줘봐야 뭐 배치할 거리가 없잖아요. 자, 어떤 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뭐 사이즈는 가로백, 세로백 이렇게 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 18로 부여하고요.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플렉스 왜 들어가 있는지 안 나오죠? 플렉스를 준 상태에서 Justify Content Center, 가로축 정렬 중앙, Align Items Center, 세로축 정렬 중앙, 이걸 동시에 주면 박스 안에서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배치의 최신 방법이에요. 어떤 애한테 플렉스 주시고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 이렇게 주시면 가운데 와요. 자, 여기 푸드 리스트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걸로 끝나면 섭하죠. 지금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고 있는 거는 요 갤러리 영역에 넓이가 25%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했었던 미디어 쿼리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이 넓이 값에 대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면은 미디어 쿼리, 즉 반응 영역 만들 때 속성 하나하나 단위로 세팅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넓이 25%가 나오는데 0부터 최대 MD 사이즈 768. 기본적으로는 25%인데 맥시멈 MD, 맥시멈이라는 건 0부터 맥시멈까지예요. 요 사이즈까지는 넓이를 50%로 바꿔라. 자, 맥시멈 MD 사이즈가 768이에요. 최대 768까지라는 거는 작은 값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768까지는 넓이를 50%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언제 적용되겠어요? 768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게 데스크탑인 거고 지금 MD 사이즈가 웬만한 태블릿 정도 될 거예요. 태블릿 이하 사이즈는 요걸로 되라. 그러면은 데스크탑에서는 25%, 작아지면은 50%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걸어요. 맥시멈 SM 100%. SM 사이즈는 6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의 구성을 보면은 위드스 25%가 전체 사이즈 구간에 대해서 넓이가 지금 25%로 잡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덧대서 0부터 최대 768 사이즈 768 사이즈까지는 50%라고 구간을 또 잡은 거예요. 스타일 시트 똑같은 속성이 겹쳐지면 나중에 쓴 게 우선되잖아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 SM 0부터 640픽셀까지는 넓이를 100%로 또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0에서 640 구간에 있을 때는 100%가 먹는 거고 이미 100%가 이만큼 지금 먹고 있으니까 남는 구간 요만큼 구간에 있을 때는 50%가 먹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25%가 먹는 거죠. 반응형 기능을 만드는 방법을 모바일 퍼스트에서 점점 키워가는 방식도 한번 해봤었고요. 데스크탑 퍼스트라고 해서 넓은 사이즈에서 점점 좁혀가는 방식도 해봤었는데 지금 거는 데스크탑 퍼스트인 거죠. 큰 사이즈에 먼저 맞춰놓고
브라우저 폭이 줄어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튜닝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이트, 외국 사이트들은 일단 모바일 사이트 먼저 오픈해놓고 PC 사이트는 뭐 천천히 하지 뭐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짠없어요. 무조건 동시 오픈이에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모바일보다는 PC부터 디자인하더라고요. 자, 이제 About Me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About Me 영역이에요. 자, 이 About Me한테도요, props로 데이터라는 값이 전달되는데, 이 데이터 안에는 타이틀, img, msg 1, 2, 3가 있어요. 요 값들이 없을 때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걸 가정한 거예요. 백엔드가 항상 모든 데이터를 다 주시도 않고요. 어떤 원리로 인해서 데이터가 되게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온다는 건 아닌데 페이지 열리고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액트는 일단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채워져요. 그래서 얘는 일단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비해서 디폴트 프롭스를 좀 걸어줘야 돼요. 요 데이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미리 잡아주시면 편해요. 데이터.타이틀, 데이터.img, 데이터.msg 1, 2, 3죠. 이거 적절한 태그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는 내용 직접 타이핑 안 합니다. 프론트엔드는 내용을 직접 타이핑 안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About Me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죠. 이 영역들 H 태그부터 하나씩 잡아줄게요. 일단은 배경 색깔 빼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시키죠. 이렇게 가운데로 왔어요. 이제 여기 제목. 적당히 뭐 사이즈 키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키워줬고요. 그 밑에 그림. 지금은 이미지가 원본 사이즈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브라우저가 줄어들면은 옆으로 스크롤 돼요. 폭이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들게 하려면 넓이를 100%로 준다? img한테 위드스를 100%로 준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커져 있어요. 항상 100%니까. 맥스 위드스 100%예요. 그러면은 화면이 여유가 있을 때는 지 원본 사이즈대로 나오다가 여유 공간이 없으면은 최대 100%로 맞춰져요. 높이 값은 오토 알아서 비울 것 잡으라고 하고요. 마진 보통 26 줘서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밑에 H3, H4 P태그예요. 얘네들은 적당히 글자 크기랑 간격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갈게요. 뭐 대단한 태그 없어요. 대단한 스타일 없어요. 그냥 사이즈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로 했었던 데모 페이지를 리액트로 지금 전환을 해봤어요.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일은 뭐 할지 예상되시죠? 우리 데모 페이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리액트로 또 내일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